긴급, 결국 드러났네요. BBC 울버햄튼전 조직적 심판 개입 카메라 다른 각도까지 공개되자 VAR 심판까지 영구 제명 퇴출에 영국 초토화티그. 토트넘 호스퍼가 제임스 매디슨의 부재를 절실하게 체감했다. 파트너가 사라지면서 손흥민이 경기 후반까지 슈팅을 한 차례도 시도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하루를 보냈다. 토트넘은 지난 11일 한국 시간 잉글랜드 울버햄프턴에 위치한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와의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맞대결에서 후반 막판에 무너지면서 1회에서 2역전패를 당했다. 이날 대한민국 공격수 손흥민과 황희찬 모두 선발로 나와 코리안 더비가 개최돼 큰 주목을 이끈 맞대결은 후반 추가 시간에만 무려 2골을 터뜨린 울버햄프턴의 짜릿한 역전승으로 끝났다. 경기에 앞서 토트넘은 주전 선수들이 대거 빠지면서 베스트 11을 가동하지 못했다. 미키 판더펜과 제임스 매디슨은 직전 경기였던 리그 11라운드 첼시전 때 부상을 입어 명단에서 제외됐고,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데스티니 우도기도 첼시전에서 퇴장을 당해 징계를 받아 울버햄프턴전을 결장했다. 어쩔 수 없이 라인업에 대폭 변화를 준 토트넘은 전반 이른 시간에 득점을 터뜨리면서 흐름을 가져왔다. 전반 3분 파페사르가 연결해준 공을 데얀 쿨루세브스키가 페널티 박스 우측으로 침투하는 페드로 포로에게 내줬다. 공을 잡은 포로는 낮고 빠른 크로스를 문전 앞으로 올렸고, 골문으로 쇄도하던 브레넌 존슨이 이를 침착하게 밀어 넣으며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린 지 3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했다. 울버햄프턴 선제골로 지난 여름에 영입된 존슨은 토트넘 데뷔골을 달성했다. 토트넘은 이후 추가 득점을 만들지 못했지만 전반전을 넘어 후반전 정규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리드를 지키면서 진땀승을 거두는 듯했다. 그러나 울버햄프턴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역전 드라마를 썼다. 후반 추가 시간이 6분 주어진 가운데 교체로 들어온 파블로 사라비아가 문전 앞으로 올라온 크로스를 감각적인 왼발 발리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면서 경기 균형을 맞췄다. 분위기를 탄 울버햄프턴은 경기 종료를 앞두고 사라비아의 패스를 받은 마리오 르미나가 골문 구석으로 밀어넣은 슈팅으로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날 승리로 울버햄프턴은 승점을 13, 3승 4무 5패, 로 늘리면서 12위로 도약했다. 반면에 첼시전에 이어 2연패를 한 토트넘은 승점 26, 8승 2무 2패를 유지했다. 이후 아스널이 벌리를 3에서 1로 꺾어 2위로 올라서면서 토트넘은 3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 이날 경기는 코리안 더비로도 불리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손흥민은 별다른 활약상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조용한 하루를 보냈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로 출전해 90분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슈팅이 단 1번밖에 없었고, 이 유일한 슈팅은 무려 후반 43분에 나왔다. 이마저도 수비벽에 막히면서 유효 슈팅이 되지 못했다. 올 시즌 리그 8골을 터뜨리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이 경기 내내 슈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팬들은 어째서 손흥민이 이날 부진한 하루를 보냈는지 위화함을 감추지 못했는데, 마크 스테스가 조사한 울버햄프턴전 패스맵을 통해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후반 23분까지 이뤄진 패스만 조사한 자료에서 손흥민은 동료들로부터 제대로 패스를 받지 못해 최전방에서 고립됐다. 제 아무리 손흥민이라도 공이 오지 않으면 슈팅을 시도할 수 없다. 이날 토트넘 선수들은 9번 공격수로 출전한 손흥민을 향해 제대로 된 패스를 넣지 못했고, 이는 손흥민의 침묵으로 이어졌다.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고립된 이유로 팬들은 가장 먼저 제임스 매디슨의 부재를 꼽았다. 매디슨은 부상을 입기 전까지 리그 11경기에서 3골 5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했다.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줄 매디슨이 빠지면서 손흥민도 경기력에 큰 영향을 받았다. 중원에서 공을 운반하거나 기회를 만들어줄 선수가 없다 보니 안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후반 31분 벤치에 있던 아르헨티나 미드필더 지오바니 로셀소를 긴급 투입했지만
로셀소도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손흥민을 돕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메디슨이 복귀하려면 2024년이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손흥민의 분투가 더 이어질 전망이다. 첼시전에서 발목 부상을 입은 메디슨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메디슨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첼시전 다음 날에도 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검사를 보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아마도 내년에나 그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설명했다. 토트넘도 지난 1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메디슨이 발목 부상으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제외됐다. 메디슨은 몰타, 북마케도니아와의 유로 2024 예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구단에 남아 의료진과 재활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메디슨이 SNS에 글을 올려 팬들을 안심시켰다. 메디슨은 불행하게도 축구는 롤러코스터와 같다. 제대로 회복하려면 당분간 경기장에서 떨어져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면서 난 꼭 더 나아져서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 약속드린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 봐요 토트넘 팬 여러분. 이라고 2024년에 돌아올 것을 약속했다. 2. 류현진의 딜레마 1년 $1000 만 플러스 옵션 vs 점 2년 $1400 만. 2년 계약 내밀 구단 있다. ESPN.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는 지난 9일 이하 한국 시각 메이저리그 단장 미팅에 참석해 현지 매체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많은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연락을 해와 큰 관심을 나타냈다. 류현진은 내년 메이저리그에서 던질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고 밝혔다. 심지어 보라스는 복수의 구단들이 2명 이상의 선발 투수를 영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고도했다. 류현진의 선택지가 좁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류현진은 2년 이상의 단형 계약을 선사받을 수 있을까? 최근 2주 동안 현지 언론들이 내놓은 류현진의 FA 계약 예상 규모는 대부분 1년이다. 디 애슬레틱 칼럼니스트 짐 보드는 지난 1일 류현진의 계약 규모를 1년 $800만 플러스 인센티브로 예상하며 토미존 서저리 TJS에서 8월 1일 복귀에 인상적인 투구를 했다. 11경기 중 9경기를 3실점 이하로 막았고 평균 자책점 3.46, 윕 1.29를 기록했다고 했다. 긍정적인 평가지만 1년 계약치고는 금액이 하다. 하지만 같은 매체팀 브리튼 기자는 류현진은 2020년 이후 퇴보해왔다. 그러나 마에다 겐타보다 돋보이는 활약을 한 기간이 더 길었다. 토미존 서저리에서 돌아오자마자 잘 던졌다면서 예상 계약 규모를 랜스 린과 마에다는 각 1년 $1000만, 류현진은 1년 $1100만 제시했다. 물론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포스트 존 헤이먼 기자는 류현진에 대해 올 시즌을 견고하게 맞춰 메이저리그 계약이 가능하다면서 전문가 1대1년 $1300만, 전문가 2대1년 $1000만 플러스 인센티브, 1년 $1200만 예측치를 소개했다. 자신을 포함한 전문가들 모두 1년 기준 $1000만 이상을 보장 연봉으로 예상한 것이다. TJS를 받고 돌아와 건강은 확인했지만 내년 37세에 이르는 나이와 그동안의 부상 경력에 비춰봤을 때 2년 이상 계약 기간을 보장해 주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ESPN은 지난 10일 FA 톱 50 계약 전망 코너에서 류현진을 40위에 올려놓으며 계약 조건을 2년 $1400만 예측했다. 기사를 쓴 카일리 맥도날드 기자는 랜스 린과 마찬가지로 류현진은 꽤 좋은 1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후보다. 그러나 그는 평균 88.8마일 구속과 지난 2년간 17경기 등판에도 불구하고 단형 계약, 멀티아이어 컨트랙트를 제시할 팀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며 플레이오프에서 뒷전으로 물러날 수도 있는 믿을만한 백엔드, 선발 투수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다수의 팀이 단기 계약, 쇼트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달았다. 여기에서 단기 계약은 2년 계약을 말한다. 5 선발 투수에게 그 정도의 투자를 하는 건 무리는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1년 계약이든 2년 계약이든 류현진에 대한 시장 수요가 견고하게 형성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와 관련해 MLB.com은 지난 6일
2023년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플레이오프 11팀에게 가장 필요한 포지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류현진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구단으로 휴스턴 애스트로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템파베이 레이스, 미네소타 트윈스 등 5팀을 언급했다. 류현진을 3, 4선발 정도로 쓸 수 있는 팀들이라고 했다. 보라스가 이날 거론한 류현진 수요층에는 이들 5팀 말고도 친정 LA 다저스와 뉴욕 매츠,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지 매치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류현진은 인센티브가 포함된 1년 계약, 구단 옵션이 걸린 1+1년 계약, 2년을 보장하는 계약을 받을 수 있다. 2년 계약의 경우 ESPN이 제시한 대로 평균 연봉, AAV은 1년 계약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ESPN의 AAV는 $700만 예상보다 적지만 2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매체들은 계약 기간은 1년밖에 보장해주지 않지만 $1000만 이상을 준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길수록 AAV는 작아진다. 높은 AAV, 짧은 계약이냐, 낮은 AAV, 긴 계약이냐는 선수의 선택 문제다. 과연 류현진은 높은 연봉의 1년 계약과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의 2년 계약 중 어느 쪽을 선택할까?